국정원 국정조사 예정대로라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출석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번 여야 합의처럼 동행명령장을 바로 발부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자, 추측하는 대신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간사세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먼저 연결을 해보죠.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그 두 중인의 불출석은 완전히 확정이죠? 예,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청문회 여는 겁니까? 못 여는 겁니까? 우선 뭐 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참하면은 오늘 청문회는 사실상 열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아, 무산입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무산.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새누리당은 증인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문 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뭐 그게 이제 우선 안 나온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은 예. 의사일정 합의를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참석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예. 그리고 뭐 의사진행 발언 정도를 통화하고 감사 중지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는 가서 안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러고 마무리하겠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 그렇게 하면 이제 14일 하루 연 걸로 이게 해당이 돼 버리니까 아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것을 내일 모레 16일로 연기를 하자. 그리고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16일에는 꼭 참석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 일방적 주장이고요. 우리가 그 8월 7일 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서 사항에 보면은 예. 14일에는 원세훈 김용판, 19일에는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21일에는 불출석한 증인이 있을 경우 21일에 재소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14일 날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21일 날 재소환해서 아하. 21일 날 증인 신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인 16일 날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하자라는 합의는 21일까지도 안 나왔을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게 동행명령장 부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고 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였는데 그 동행명령장 발부도 예. 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돼 있지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자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그 사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왜 자기 재판이나 자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런 검찰 결정의 예예요. 수도 없이 그게 축적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권한을 갖고 지금 출석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행명령장 발부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면 그 동행명령장 무슨 불출석 사유든 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꼭 출석시키겠다라는 합의는 이것은 그러면 특위위원들과 상관없이 원내대표끼리만 이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합의서를 잘 보세요. 예. 법에 따라서 불출석한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위한 조치를 다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이 아닌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이 되죠. 예. 그렇지만은 수사나 재판 중인 자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출석의 사유 두 사람이 밝힌 불출석의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것이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야당의 해석인데 왜냐하면 오늘이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김용판 전 청장. 사실 법원에서의 소요 시간은 10시 반부터 30분에 불과한데 왜 청문회에 못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세훈 전 원장도 뭐 나와서 증언하기가 어렵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현직 직원들 국정원법 17조에 따라서 증인 진술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증언이 어렵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를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한테서 물어야죠. 그러니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아니죠. 저희들도 두 사람 출석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득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판단해서 지금 14일은 못하고 21일 날 출석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 통해서. 예. 예.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자꾸만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야당의 태도도 저들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도 출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출석 안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자유의사지.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법상은요. 지난번 여야 합의도 법에 따라서라는 전제가 있다. 이런 말씀. 그러면 21일에는 이 두 핵심 증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21일?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예. 저희들이 확답하기는 어렵죠. 만약 나온다면 두 가지 경우죠.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만약 나온다면 하루면 이게 뭔가 얻을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예.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하루면 충분할 것이다. 아니 이왕 네. 그렇게 하루가 좀 조마조마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14일을 16일로 연기하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14일날, 16일날 하나, 21일날 하나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4일 것을 16일로 연기해서 한 번 열고 21일에 여유 그때 부족하면 20일에 한 번 더 연다든지 이런 방법도 그런 생각은 취지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예, 원래 14일날 나오면 그 하루로 모든 걸 그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내기로 다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부족해도 더 늘릴 수는 없다. 21일 날은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소환해서 하겠다는 예비기일로 지정을 해놓은 거지 이틀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21일에 이 두 사람이 안 나온다면 그때도 어떤 사유를 대면서 불출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출석시킬 그러한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법에 없는 것을 국회 보고 하라고 강요한다 그런다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출석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폭력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서 지금 불출석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종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발언도 했던데요. 민주당이 왕왕 쓰는 억지 주장 아니겠습니까? 억지 주장이다. 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권성동 간사님, 21일에 안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정조사는 뭐하러 시작을 했느냐, 국민들 이런 얘기 할 법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 기간 내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정치 공세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자꾸만 임시국회와 연계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미 법에서도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정조사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이미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씀. 예,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이 있는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은 실효성이 없어. 왜? 본인이 출석 안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권성동 간사는 처음부터 이 특위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는 법상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어떻게 간사로 이분을 기용을 했을까? 거기서부터 의도가 새누리당은 별로 하기 싫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하기 싫었던 거는 처음부터 원내대표들도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걸 갖고 국회와 연결을 시키니까 국회 개회와 연결을 시키니까 예. 우리 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는 잘못됐다 탓으로 이거죠. 돌려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큰 교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간사님 고맙습니다. 예.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여당 측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야겠죠. 역시 특위의 위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증인이 없더라도 일단 오늘 청문회는 열고 의사진행 발언까지 의원들이 한 다음에 그리고 문을 닫자. 그리고 21일을 다시 기다리자. 이런 입장인데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와 야당을 가지고 노는 건데요. 이미 우리 김현정 진행자께서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충분히 지금 애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21일은 되고 14일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14일에 아픈 몸이 21일 되면 낫습니까? 14일에 업무상 비밀인 것이 21일 되면 풀리나요? 또 14일에 30분간 준비 절차 기일 나가는 거 그거 오후에 나와도 되는 충분한데 예. 웬 또 21일입니까? 21일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새누리당의 김태흠 대변인 또 권성동 간사 이 두 분이 어제와 그저께에 걸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원세훈, 김용판 현 정권과 지난 정권과 한솥밥으로 느껴지는 건데 한솥밥 한 식구로 느껴지는데 충분히 21일 날 나오게 할 능력이 된다면 14일 날도 나오게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결국은 이렇게 의지가 흐지부지 없다는 무효가 될 거다. 의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권성동 간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지만 본인들이 안 나오겠다는 건 어떻게 하냐. 이것은 법의 문제다. 법적으로 더 이상은 어찌 해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7월 달에 이제 원세훈, 김용판 이 사람들의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재판에서 재판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니까 국정조사 때문에 재판을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때는 나올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과 국정조사가 안 겹치게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들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존중을 해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이 기본적인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는 옳은 태도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김용판, 원세훈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집권당의 지도부가 이 두 사람을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 점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지난번에 동행명령장, 그러니까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됐죠. 거. 여야 원내대표가 그거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앞에서 권성동 간사는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그 문헌에도 없는 말씀을 그렇게 견강부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헌에는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그래서 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따로 국조특위의 권성동 간사 따로라는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서로 국밥이다. 입장이 생각이 다릅니다. 합의를 했지만 그 입장이 달랐다는 생각이 말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아니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지. 예. 같은 문장을 국민들한테는 두고. 마치 안 나오면 고발을 해가지고 강력한 응징을 할 것처럼 합의를 해놓고 정작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참 들어보니까 참 개탄에 맞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1일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민주당은 확신하시는 겁니까? 21일에 오늘 저희들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이 국정조사에 대한 우리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이라는 국기문란 사범들에 의해서 보이콧된 이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올해 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예예. 거꾸로 21일은 쇼를 하겠죠. 그 이 두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또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하. 지금 두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다. 그리고 재판 오늘 공판 준비일이라고 하죠. 이런 재판의 이유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납득할 만한 적법한 불출석 사유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겠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일은 되고 14일은 안 되는 이 일주일 사이에 상관에 예. 어떻게 그렇게 사정 변경이 바뀝니까? 예,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정이 되는 거죠. 이대로 그러면 두 증인이 참석 안 하고 청문회가 21일까지 지내버린다면 그럼 그 다음은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원내 병행투쟁을 선언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천막당사를 열은 이유는 불통의 이 통치에 대한, 이 정부의 불통의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이제는 거의 원내 병행투쟁에 있어서 원내라는 이 투쟁수단마저도, 원내라는 소통수단마저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행 투쟁이 아닌 전면 장애 투쟁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절박감과 피해감이 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원내를 그래도 이렇게 고수하고 그래도 지켜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건 보여드리겠다라는 의지로 임해왔는데 예.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무시를 넘어 멸시를 당한다는 그런 이런 상황에 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한 어떤 절박한 어떤 결단의 순간에 와 있다. 결단의 순간. 지금 그러니까 전면 투쟁까지도 지금 고려 상정해 놓고 지금 저 고민 중이신 건 확실하군요. 저희 국토특위의 분위기는 매우 지금 강경하고 한편으로는 비장감마저도 있습니다. 장외투쟁 근데 전면 장외투쟁 선언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가 단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런 마음, 우리들의 심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부가 결정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들 듣고 나름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인사시죠. 박범계 위원까지 만났습니다.